국가의 부는 고층 빌딩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한 나라의 부가 하늘 높이 솟은 마천루나 화려한 궁전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러나 이 웅장한 모습 뒤에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국, 궁전의 그림자 속 현실. 버킹엄 궁전의 화려한 금빛 문을 지나 몇 걸음만 가면 차가운 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인 영국에서조차 런던 같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영국에서는 1,500명이 노숙자로 내몰렸습니다. 특히 런던에서는 58명 중 1명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숫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겪고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과 정체된 임금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거 비용이 현실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밤과 안전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aising the Roof나 The Salvation Army 같은 자선 단체들이 긴급 대피소와 직업훈련, 임시거처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심화하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책적인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 우선 정책을 도입해 주거 지원을 최우선으로 제공한 후 실업 문제나 정신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과연 얼어붙은 거리에서 삶을 이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회적 인식을 깨우는데 예술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런던 사치 갤러리에서 열린 홈레스네스 리프레임드 전시회는 노숙인들의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며 사람들이 외면했던 현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미국. 그러나 2024년 현재 50만 명 이상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에서는 수만 명이 거리에서 텐트 생활을 하거나 골판지 상자 아래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집을 잃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폭등하는 월세입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 평범한 아파트의 월세가 3,000달러 약 400만 원 이상에 달하면서 중산층조차도 재정적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주택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숙인 중 약 25%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38%는 약물 중독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조차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사 학위를 보유한 대학 교수 다니엘 문 박사는 연봉이 7만 달러 약 9만 3천만 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차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학식 있고 성공한 사람이 노숙자가 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미국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희망적인 변화는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휴스턴에서는 하우징 퍼스트 정책을 도입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요? 정치적, 재정적 장애물을 넘어 미국 전역에서 이러한 해결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프랑스, 파리의 찬란한 불빛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 빛이 도시라 불리는 파리는 세계적인 문화와 화려한 럭셔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세느강의 아름다운 다리 아래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번영을 자랑하는 이 나라가 어째서 이런 모순을 품고 있을까요? 현재 프랑스에서는 33만 명 이상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보다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파리만 해도 16.1%의 시민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월 소득이 800달러 약 10만 원도 되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프랑스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스쿼팅, 즉 빈집을 불법 점유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빈 건물을 무단 점거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건물주와 노숙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스쿼팅을 단속하는 법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스쿼팅을 범죄화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일까요? 정부의 대책이 부족한 가운데 세쿠르 카톨리크 세커스 카톨릭 및 레스토 듀 꿰르 레스 레스토스 듀케어 같은 비영리 단체들이 무료 급식, 긴급 대피소, 이동식 위생시설 등을 제공하며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숙인 지원 시설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료 통제, 그리고 하우징 버스트 모델의 확산과 같은 과감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연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 정치적, 사회적 장벽을 넘어 이러한 개혁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위기가 지속된다면 프랑스는 문명화된 번영 국가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 눈부신 대도시 뒤에 숨겨진 고통.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이 자리한 아시아는 눈부신 발전 속에서도 극심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과 첨단 인프라 뒤에는 수백만 명의 노숙인과 도시 빈곤층이 존재합니다. 혹시 홍콩에서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맥도날드 난민 MK 레퓨지스이라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또한 관, 주택이라 불리는 초소형 거주지가 있는데 이곳은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며 수천 명이 비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급격한 경제 성장이 수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탈출시켰지만 동시에 주택가격 폭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일반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랐고 수백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현대 중국 대도시의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계층이지만 중국의 후커우 가구 등록 제도로 인해 주택, 의료, 사회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역시 빠르게 성장한 경제 대국이지만 주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11,000명 이상의 노숙인이 존재하며 대부분은 고령층, 실업자 혹은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기 어려운 계층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세 제도는 거액의 보증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겨울이 혹독한 한국에서는 서울 지하철역이 노숙인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림시티 센터 및 명동 성당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회적 낙인 스tigma 선점이 여전히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빈곤과 주거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러한 성장은 과연 의미 있는 것일까요? 캐나다, 혹한 속에서 드러나는 모순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캐나다. 그러나 그 화려한 명성 뒤에는 씁쓸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년 약 23만 5천 명이 노숙 생활을 경험하며 토론토나 밴쿠버와 같은 번영한 도시에서도 수만 명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길 위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적인 아파트의 월세가 2,500달러 약 34만 원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많은 이들이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원주민 인디제너스 피플 이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캐나다의 노숙인 중 거의 3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세대 간 트라우마, 체계적인 차별, 그리고 부족한 사회 복지 서비스가 많은 원주민 공동체를 더욱 극한의 빈곤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국가 주택 전략 내셔널 하우징 스트래티지를 도입하며 2030년까지 10만 채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끝없이 늘어나는 대기자 명단을 보면 이 정책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캐나다는 투자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과 가장 취약한 시민들의 주거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답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규모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가혹한 겨울밤은 계속될 것입니다. 독일, 번영한 국가가 마주한 숨겨진 고통. 독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안정성, 번영, 경제적 강국입니다. 그러나 중세풍의 자갈길과 웅장한 건축물 뒤편에는 심각한 노숙자 문제가 존재합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약 65만 명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급등하는 주택 가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독일의 월세는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베를린과 같은 문화적 중심지에서는 수천 명이 기차역이나 공원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클라우스 클라우스라는 70세의 전직 공장 노동자는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만으로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난민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얻기 위해 몇 년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은 이미 과부하된 독일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더욱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매년 40만 채의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택 공급 속도는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Raising the Roof나 The Salvation Army 같은 비영리 단체들이 임시 대피소 식량 지원, 직업 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들의 한정된 자원으로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강력한 주택 정책 개혁, 임대료 통제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모범 국가로 여겨지는 독일이 과연 이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독일이 내놓을 해결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호주 앤 뉴질랜드 모두를 위한 낙원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호주. 하지만 놀랍게도 매일 밤 12만 2천 명 이상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생활 수준과 경제적 풍요로 유명한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에서도 다리 아래, 기차역 골목길에서 노숙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점은 원주민 공동체 인디제너스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불균형적인 영향입니다. 원주민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호주의 노숙자 중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차별, 체계적인 장벽, 그리고 맞춤형 사회 지원 부족이 낳은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한편 뉴질랜드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 5만 명이 차고 임시 대피소 또는 과밀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은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공공주택 개발 프로그램인 옴카인가 오라 카인가 오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주택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세계적으로 높은 생활 수준과 경이로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지만 과연 노숙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문제의 겉모습만 관리하는 데 그치고 말까요? 언어, 문화, 지리적 배경과 관계없이 노숙 문제의 가슴 아픈 현실은 모든 나라가 직면한 도전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 부유하고 선진화된 국가들조차 심화되는 주거 위기를 막지 못하는 걸까요? 휴스턴, 헬싱키, 그리고 일부 유럽 수도들은 하우징 퍼스트, 하우싱 퍼스트 같은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했지만 노숙 문제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